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객관식 문제 들어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는데 복습을 많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서부터는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판서 노트를 가지고 계속 수업을 할 건데 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시느냐.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드린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본 강의 들을 때에는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라는 얘기를 안 드렸고 그냥 강의만 들으셔라라고 했는데 자, 저랑 같이 이제 실강으로 2번 정도 들으시니까 어느 정도 내용은 되셨을 거고 근데 저랑 같이 이제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요약서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요약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자, 이 요약서를 가지고 이제 끝까지 같이 가는 거죠. 자, 요약서에는 내용이 요약 정리되어 있고요. 자, 내용이 요약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기출문제가 전부 다 표시되어 있는데, 요 기출문제는 모든 기출문제를 낸 게 아니고, 절대 나올 수 없는 문제들은 뺐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 기출문제 중에서 정말 시험에 안 나올 것은 다 빼버렸고, 다 빼버렸다는 게 좀 너무 많이 뺀 건 아니고 살짝 뺐는데 자 빼버렸고 그 시험에 다시 나올 수 있는 내용들만 정리를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를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요거를 복습을 해주세요. 그런데 요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객관식 문제집도 같이 보시게 됩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뭐가 들어있냐면 자 기존의 기출문제가 오지선다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지. 자, 그래서 1번서부터 5번까지 쭉 돼 있죠. 여기 기출문제는 OX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기 편하고, 여기는 이제 오지로 돼 있으니까 이게 좀 조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장에는 오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기출문제를 공부하시고 오지도 한 번은 풀어보셔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 자, 예상문제하고, 플러스 복습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복습 확인은 기존에 공부했던 거 확인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되게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요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자, 요약서를 가지고 저랑 같이 문제를 푸는데,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저랑 같이 이론 정리를 하실 거예요. 이론 정리하실 때에는,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벌써 2번이나 봤었던 판서 노트를 가지고 내용 정리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새롭게 와닿는 건 없고요. 그러면 내용은 어느 정도 이게 숙지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기출문제를 요거를 저랑 같이 이제 문제를 푸실 건데 기출문제를 풀 때 제가 일일이 밑줄을 그어드려요. 밑줄을 그어드리는데 이 밑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밑줄을 그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제가 밑줄을 그어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려고 생각해요. 푼다. 그래서 자 수업을 들었으니까 내가 나중에 O인지 X인지 풀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풀려고 하시거든요. 절대 푸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밑줄을 그어드린 이유는 풀지 말고 읽으란 얘기입니다. 자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죠. 그래서 밑줄을 여러분 따라가시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밑줄을. 그럼 나머지 부분은 자 문제를 저랑 같이 나중에 보실 건데 나머지 부분은 안 읽는 건 아니고요. 가볍게 넘기시고 밑줄 그은 것 가볍게 넘기시다가 밑줄 그은 건 꼼꼼하게 읽으시고 다시 밑줄 안 그어진 건 가볍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밑줄 그은 걸 읽으시는 거죠. 그러면 뭐가 연습이 되냐면 어디 부분을 출제하기 때문에 어디를 강조하는 거구나라고 훈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렇게 훈련이 좀 되다 보면은 오지선다형 문제를 보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으세요. 꼼꼼하게 읽지 않으시고 보통 이건 요런 데 물었는데 하면서 정답을 찾으시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으실 거니까 복습을 하실 때는 여기를 복습하세요. 여기를. 자, 여기를 복습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쪽을 복습을 하는데 복습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복습 방법은 1일 3회독. 자, 1일 몇 회독? 3회독. 풀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3회독을 하는 건 되게 짧아요. 그럼 밑줄 그은 것만 쫙 읽어가지고 3회독을 하시는데 어떻게 3회독을 하시냐면 여러분 제가 절대 부탁드린 게 풀지 말라고 그랬죠. 자, 그럼 첫 번째 읽는다. 두 번째 읽는다. 세 번째 읽는다. 요거 읽는다인데 시기가 좀 달라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실 때 그때 읽으세요. 자, 지하철 타고 집에 가실 때
자, 그때 읽으시는 거예요. 그럼 읽는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리냐? 20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20분 안에 그냥 빠르게 읽는 거예요. 그냥 빠르게. 자, 그 다음에 요 지하철에서 좀 읽으시고요. 근데 이 어떻게 읽어요? 찍으세요. 핸드폰으로. 밑줄 그은 걸 찍으셔서 읽으시거나 안 그러면 종이를 뜯으셔서 자, 종이를 하나씩 뜯으셔서 이렇게 들고 다니셔서 이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지하철에 딱 타고 가시다가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자기 전에 읽으니까 꼼꼼히 읽겠어요? 빠르게 읽겠어요? 빠르게 읽는 거예요. 항상 빠르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언제 하냐면은, 다음날 이제 학원에 수업을 만약 들어오시거나 혼자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공부하기 전에, 다른 과목 공부하기 전에, 즉, 다시 말해서 그 다음날 공부 전에 복습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3번 읽으시는데, 하루에 3번 읽으시는 게 아니라, 공부 끝나고 바로 한번 읽으시고 자기 전에 한번 읽으시고 다음날 시작 전에 한번 읽으시고 이렇게 3번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지하철에서 바로 읽으시라는 것은 그래야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수업 중에 저랑 같이 여기 부분 정리할 때 밑줄 그으면서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하시면 돼요. 그럼 엄청난 복습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빠르게 읽어봐야 내가 오늘 전체적으로 뭘 공부했는지 볼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뭘 보고 자기 전에 봐야지만 기억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자면 그것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다음날 읽으시면 그때는 훨씬 시간이 2분의 1 이상으로 단축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요렇게 3번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은 제가 민법을 공부를 하는데 좀 총정리를 하고 싶다. 그럼 총정리하면 그냥 읽으세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 여기 부분은 시간이 없다 그러면 먼저 건드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기 부분만 이렇게 건드리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면. 시간이 있으면 가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면 요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요것만 집중적으로 가시다가 선생님 저 이 정도 범위까지 일주일 동안에 좀 그래도 민법이 한 번 수업이 있으니까 자 읽었는데 또 이렇게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여기 부분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오늘 공부 안 되는데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는 거죠.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많이 풀지 마시고 한 문제만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는 저랑 같이 푸실 거예요. 여기도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읽어볼까? 라고 하는 거죠. 절대 처음서부터 이만큼 읽으시려고 하지 말고 여기만 여러 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확장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맨 마지막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복습 확인 문제도 저랑 같이 문제를 푸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싶으면 여긴 정답을 체크 안 하시고 정답을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저랑 같이 쭉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걸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 작년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객관식이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선생님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셔서 제가 요 요약서가 지금 몇 페이지 정도 되냐면 요약서가 170페이지 정도 됩니다. 170페이지인데 자 11을 나눠봐라 그러면 이제 17페이지씩 읽으면 되죠. 자 17페이지씩 읽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1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내용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자 요거를 저랑 같이 한번 나눠서 해보자. 17페이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부를 아예 아는 게 아니라 기본 강의도 들었지 문제풀이도 들었지 자 그리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꽤 되지. 그럼 그 중에서 자꾸 틀리는 부분만 체크를 해서 저랑 같이 복습을 하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자 10일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10일 후에 들고 오셨는데 이제 아는 부분이 다 지워지니까 선생님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고 그러셔서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민법 때문에 점수가 나쁠 일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제가 그때 이런 자세한 얘기를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자 여기 부분을 3번 읽는 거지 요렇게 한 번 읽는 게 아닙니다. 요렇게 한 번 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차라리 요것만 몇 번 읽자. 3번 읽자. 그리고 요거를 튼튼히 하고 나면 여기까지 확장은 껌입니다. 그 예상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또 선별해가지고 안 나올 것들은 다 뺐어요.
나올 것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를 일단 3번 읽자. 시간이 된다면 요렇게 3번 읽는 것도 좋지만 요 몇 문제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여기만 몇 번 읽자. 3번 읽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상 문제는 추가로 한번 봐볼까? 이렇게 하시면 그냥 끝입니다. 여기 다 몇 번씩 읽은 다음에 그렇게 이제 제일 먼저 3번씩은 읽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문제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읽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약서 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 9페이지. 자, 하면서 제가 좀 자세한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9페이지부터 피십니다. 자, 9페이지 가실 때 제가 절대 그냥 요약서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들을 반드시 복습을 하고 다시 요약서에 또 밑줄을 그어드리면서 계속 반복할 거니까 자, 저랑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민법 제1조의 법원은 자, 한문으로 쓴다면 요 원자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물 숫자를 써서 수원지. 자, 법을 만들게 된 근원. 이거죠. 분쟁 해결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9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법원이라고 해서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죠. 자, 법원 이렇게 써 있고 자, 별표를 3개 놓으세요. 자, 올해 시험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별표 3개.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로마자 1번을 보세요. 법원입니다. 자, 규정 보시죠. 자, 규정에 밑줄 긋겠습니다. 민사에 관해서 자, 밑줄 법률의 규정 밑줄 그으시고요. 그다음에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안 합니까? 관습법으로 갑니까? 관습법. 자,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 뭐로 간다? 관습법. 자, 관습법이 없으면 판단 안 합니까? 조리로 갑니까? 조리. 그래서 3군데 밑줄 그으시면 되죠. 법률의 규정, 그리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뭐로 간다? 조리. 자, 이 순서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그럼 왼쪽 편 목차에 법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목차에 관습법 나왔습니다. 그 다음 목차에 뭐가 나왔습니까? 조리가 나왔죠. 자, 조리하면 조리 해서 제가 여러분 뭐라 기억하죠? 조리 도리. 자, 도리에 맞게끔 하면 된다. 도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쓰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 다 거기다 쓰지 마시고 거기 있는 거 그냥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쓰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맞아. 조리 도리. 맞아. 그렇게 하는 거죠. 계속 이제 생각만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뭘 봐야 될지는 거기 있으니까 제가 밑줄을 그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관습법. 관행으로 만들어진 법적 확신. 관습법. 그러면 여기 있는 법은 관습법의 반대말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문법.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성문법. 자, 그러면 성문법인데 법률하고 명령, 규칙 여러 가지 문자로 이루어진 것들이 다 있는데 그중에서 법률의 법을 따고 명령의 령을 따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법령이요. 쓰지 마세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자, 왼쪽에 딱 가셔가지고 요약서 접으세요. 요약서. 자, 먼저 법률이라고 왼쪽 목차에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보이십니까? 성문법 동그라미, 법령 동그라미.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법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성문법. 뭐의 반대말이죠? 관습법의 반대말이고 성문법의 법령과 명령의 한 글자씩을 따서 뭐라고도 부른다? 법령. 야,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읽으실 때는 그것만 읽으시면 되는 거지 그걸 뭘 이해를 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 이젠 내가 들었어 뭔가 알아 그러면 그때는 내가 수긍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과정까지 철저하게 다 아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이 문자로 이루어지면 모두 뭐가 되겠습니까? 법률이 되겠죠. 그럼 그 안에 그 법률의 범위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자,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다른 말로 형식적 의미의 일반적으로 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 다음에 민법 전 이렇게 밑줄 그으셔서 민법률, 노동법률, 세법률 이런 것들이 일단 이 법률의 성문법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요게 일단 들어가 있고요. 요 법률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측에 명령 밑줄 그으세요. 자, 명령도 여기 법률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규칙 밑줄 그으셔서 규칙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조례도 들어가 있죠. 자, 조례도 밑줄 그으십니다. 조례 밑줄 그으세요. 조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밑줄만 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여러분 조약 동그라미를 치시죠. 국가 간의 조약도 문자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법규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건 몇 조 몇 조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 끝났죠? 자, 그럼 여기 법률에 뭐가 들어간다? 이런 문자로 이루어진 것들이 다 들어간다. 자, 얘네들은 그러면 뭐가 돼버린다? 법원이다. 얘네들은 뭐가 된다? 법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습법은 따로 보실 거니까 나중에 뒤에서 나와 있고, 자, 조리 가십니다. 자, 조리. 조리할 때 우리가 이걸 공부했었습니다. 자, 우리 김씨종중이 자, 선산이 국가한테 수용돼서 보상금 100억 나왔는데, 에이씨, 남자들끼리만 나눠 먹고 여자 종중원들은 한 푼도 안 줬다. 출가 외인이라고 안 줬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법을 끌고 왔더니만 여자도 종중원이라는 규정이 없더라. 여러분,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과정을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했던 과정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야, 그러면 여자도 종중원이랑 규정이 없었네? 그럼 관습법으로는 있느냐라고 하니까, 야, 조선시대 이래로 여자는 출가 외인이다, 종중원이 아니라는 관습법이 있었는데, 이 관습법은 현재 딱 보니까 헌법이라는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 안 반한다? 반한다. 남녀평등에 반해서 이 관습법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분쟁 해결 안 합니까? 다음으로 갑니까? 다음으로 가죠. 뭘로 해결한다? 조리. 자, 조리로 딱 해결해 보니까 남자도 여자도 같은 핏줄이니까 종중원이다 아니다. 종중원이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종중원이다. 꽃감이나 빼먹고 제사비용 못 내는 것들은 종중원이 아니다. 종중원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줄 그으세요. B번에 성별의 구별 없이 밑줄 그으시고, 성년이 되면 밑줄 그으시고, 종중의 구성원다가 구성원이 된다. 그것이 뭐에 타당하다? 조리. 예, 그게 끝인 거죠. 자, 그럼 뭐를 체크하시겠어요?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자, 미성년자. 성년자. 예, 그렇게 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저랑 같이 요약 정리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1번서부터 4번까지 문제 풀게요. 자, 보시면 1번에 밑줄 그으세요. 법률의 규정 밑줄 그으시고, 그 옆에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그리고 뭐 나와야 되겠습니까? 조리.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에는 푼다, 읽는다.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 가실 때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 그다음에 나머지 안 읽는 게 아니라 앞에도 읽으셔야 돼요. 민사에 관해서 중요하지 않아. 법률의 규정 있으면 없으면 그다음에 관습법 다음에 조리. 이렇게 해서 그냥 읽으시는 거죠. 그렇게 읽으시면 복습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디 부분을 묻는지 알게 돼요.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가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이 간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런 것만 포인트로 물어본단 말이죠. 그것들을 계속 연습하셔서 그거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빨리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푸는데 민법은 엄청 빨리 풀거든요. 왜 그러냐?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출제위원들이 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풀이 있어요. 그 문제풀을 끄집어 와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 크게 변형이 돼도 기존 논점들이 크게 틀어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논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린 논점을 이런 걸 튼다. 그거부터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자, 2번 민법 제1조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률 밑줄 그으시죠. 자, 민법 제1조의 법원의 법률이죠. 우측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자료 예쁘게 그으셔도 돼요. 저도 예쁘게 그어서 오거든요. 왜냐면 이게 좀 지저분하면 눈이 안 갈 때가 많아서. 저도 되게 자를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2번 민법 제1조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률 밑줄 그으세요. 전체를 다 그으시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그으셔야 돼요. 전체를 다 그으시면 안 돼요. 민법 제1조 그 옆에 법률, 우측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럼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해요. 다른 것도 들어가요. 다른 것도 들어가죠. 그러면 만에다가 X 치세요. 만에다 X. 자, 그럼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읽으시는 거죠. 네, 그렇게. 자, 그럼 3번 가십니다. 자, 3번 조약 밑줄 그으시고 국제법규 밑줄 그으세요. 그럼 우측에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느냐. 여러분 얘네들 민법 법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없다를 X 치시고. 자, 3-1번 가겠습니다. 조약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민법의 법원이 된다. 밑줄 그으시면 끝나죠. 자, 3-2번입니다. 조약 밑줄 그으시고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밑줄 그으시면 끝나죠. 자,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큰 의미를 둔다. 절대 의미를 두지 않는다.
절대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어디를 강약을 주시는지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출제위원이, 자, 출제위원이 시험을 내고 싶은데, 자, 이렇게 묻는 거죠. 야,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되니?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짧고 단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뒤에 수식어를 붙여야 안 붙여요? 붙여요. 그냥 조약이 아니에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거죠. 민법의 법원이 되니? 라고 앞에 뭐라고 또 붙여요? 민사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식어를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식어를 빼셔라. 자, 그럼 이제 4번 가도록 하죠. 자, 4번. 후소는 밑줄 그으시고, 성별의 구별 없이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성년 밑줄 그으세요. 성년. 자, 우측에 점프. 종종의 구성원이 된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왜? 후소는 성별을 구별해야 하네요. 안 하죠. 성년 밑줄 그으시죠? 성년이라면, 자, 점프. 종종의 구성원이 돼야 한대요. 되죠? 뭐에 합당하다? 조리에 합당하다. 그래서 조리에 합당까지 밑줄 그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논점을 다 잡으시는 거예요. 자,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걸러낸다, 안 걸러낸다? 걸러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밑줄을 그으셔서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하시면 안 되는 게 쭉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가급적 피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 시험장에서 문제를 읽으실 때요. 문제를 읽으실 때 다 맞추겠다는 생각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문제를 읽으시면서 푸시는 경우가 있어요. 망합니다. 수식어에 이 수식어가 이게 맞나? 이런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쭉 보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 맞네. 여기 맞네. 이렇게 보셔야지. 선을 대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망한다니까요. 100% 망한다니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 이렇게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래서 저랑 같이 띄엄띄엄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뒷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로마자 이번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입니다. 시험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10페이지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가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정답의 밭입니다. 밭.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별표를 5개 정도 치셔서 여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법부터 아시고 해야 되니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학원마다 이게 전자칠판이 좀 기능이 달라가지고 저쪽의 학원이 좀 익숙해지면 이쪽에 헷갈리고 자, 이러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자, 여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여러분 왼쪽 편에 관습법이라고 목차에 밑줄 그으세요. 관습법 목차에 밑줄 그으시고 자, 관습법은 법원이 아니에요. 법원이죠. 자, 여기 성문법인 법률도 법원이고 관습법도 뭐예요? 법원이죠. 조리도 법원이죠. 예. 여러분 지금이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일종의 복습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왜 묻냐면요. 제가 쓰는 방법이 문답법입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글 썼다는 그 문답법.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묻잖아요? 그럼 속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 틀렸네? 그럼 틀렸네. 이렇게 해가지고 맞았네? 그럼 역시 난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공부하는 시간이 수업하는 시간이 곧 복습 시간이 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10페이지 가시니까 관습법은 법원이다 됐고요. 그 다음에 A번을 가세요. 자, 관습법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관습, 관행이 있어야 되죠? 관행 밑줄. 그 다음에 그 관행이 무슨 확신을 가져야 돼요? 법적 확신 밑줄. 자,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자, 그럼 그 밑에 효력이죠. 자, 효력 가겠습니다. 자, 나는 이 관습법의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사람들이, 야, 이젠 걔는 법적 확신이 없어. 법적으로까지 법이라고 볼 수도 없어. 야, 종중원이 이제 무슨 관습법이냐. 남자만 종중원이니까 그런 건 없어. 이렇게 X 쳐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법적 확신이 없어지면 더 이상 관습법이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그래서 거기 부분에 사회 구성원이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 자,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관습법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죠. 법률과 성문법과 관습법의 관계입니다. 성문법에 반대되면 관습법은 효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성문법에 규정이 있고 그거랑 반대되는 관습법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관습법은 힘도 못 쓰고 뭐가 적용돼야 되겠습니까? 법률이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성문법 법령에 저촉되면 밑줄 그으시고 관습법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 밑에 법령에 성문법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관습법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C번에 갈게요. 자,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성문법 법령과 열을 세우면 앞에 서야 돼요. 관습법은 뒤에 서야 돼요. 뒤에 선다. 열, 후, 적. 그 다음에 성문법이 있으면 성문법을 쓰고 성문법이 없을 때만 비로소 관습법을 쓰니까 무슨 적? 보충적. 이렇게 해서 성문법 거기 열후적 동그라미, 보충적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세 번째. 자, 헌법에 반하는 관습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헌법을 다른 말로 전체법실서라고도 하죠. 자, 그 밑에 헌법 전체법실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관습법의 효력은 없고요. 헌법 전체법실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색깔에 세 가지 썼죠. 일단 초록색. 법적 확신이 없으면 관습법이 아니다? 아니다. 파란색. 성문법과의 관계에서 열후적, 보충적이다. 반대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헌법과의 관계에서 반해야 된다, 반하면 안 된다. 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입증입니다. 자, 입증.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관습법도 법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합니다. 자, 관습법은 법이니까 법원이 고등법원, 대법원 같은 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된다.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비교하는 게 우측입니다. 자, 우측에 사실인 관습을 가도록 할게요. 자, 사실인 관습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인 관습은 이거였죠. 자, 시간당 10만 원씩 받으라는 관습 관행이 있는데 얘는 법적 확신까지는 안 갔어요. 법적 확신까지는 안 가고 사람들이 그냥 의뢰 시간당 10만 원 주더라 이렇게 해서 사실로서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임의 규정인 변호사법이 있는데 시간당 20만 원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시간당 얼마를 줄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상담받으러 갔는데 상담 후에 얼마를 줘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규정대로 간다, 관행대로 간다. 관행대로 가죠. 관습에 따라서 얼마만 주면 된다. 10만 원. 자, 그래서 우측에 사실인 관습. 자, 제목에 밑줄 그으시고 목차에. 자, 그럼 얘는 언제 쓰느냐? 첫 번째. 시간의 의사표시 내용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죠. 얼마를 주려는 것을 정한 적이 없죠. 자, 내용이 빠졌다, 안 빠졌다? 빠졌다. 그때 보충을 했죠. 뭐를 따른다? 관습. 자, 그래서 의사 보충 기능 밑줄 그으세요. 이건 법원이 아니에요. 관습법은 법원인데 얘는 법원이 아니라 뭐에 불과하다? 의사를 보충해주는 역할밖에 안 한다. 의사 보충 기능. 자, 그래서 의사 보충 기능 밑줄 그으시고 법원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을 보세요. 관행만 있을 뿐 법적 확신은 없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밑에 조문 가시죠. 조문의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그으세요.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뭐에 따른다? 관습. 관습의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관습의 동그라미. 자, 요거는 사실인 관습이니까 사내. 그래서 당사자가 입증해야 된다. 자, 당사자가 입증하고 관습법은 법이네. 그래서 누가 입증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입증한다. 법원. 이렇게 가는 거였죠. 자,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1번서부터 10번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저랑 같이 쭉 밑줄 그으면서 가시면서 그 다음에 복습을 어떻게 빨리 하는지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10페이지 가시면 자, 1번입니다. 자, 1번부터 밑줄 그을게요. 관습법 밑줄 그으십니다. 우측에 사후에 거듭된 관행 밑줄 그으십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사후의 법적 확신과 인식 밑줄 그으십니다. 자, 그러면 관습법은 뭐가 필요합니까? 사후에 거듭된 관행.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사후의 법적 확신과 인식. 그게 관습법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꼼꼼히 읽는다, 대충 읽는다. 대충 읽어주세요.